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는 100명입니다. 사흘째 세 자릿수인데요. 사망자도 5명이 나왔습니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코로나19 현황 살펴봅니다. 김용준 기자, 먼저 오늘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명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세 자릿수입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1명이 확인됐고 해외 유입 사례는 29명입니다. 약 7대 3의 비율인데요. 유입 국가는 미국이 1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누적 확진자 27,600여 명입니다.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는 54명이고 사망자는 하루 만에 5명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확진자가 대다수고요. 전국 각지에서 여전히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염이 취약한 시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일상 전반에서 감염이 확산하는 추세인데요. 이 주요 감염 사례를 좀 살펴주시죠. 네, 다행히 오늘 발표된 강원 지역 확진자가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어제 기준으로 원주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과 관련해 최소 16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직원과 방문자, 가족 등이었는데요. 특히 일반 접촉자 10명 중에는 고등학교 교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원주에선 닷새 동안 3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원주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 강서구 보험사와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전남 순천에 시중 은행 관련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여전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방역 현황을 분석해보면요. 신규 확진자는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한때 8%대까지 떨어졌다가 12.7%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집단 감염의 건수, 또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 수는 많이 줄었지만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망자는 13명인데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지금의 추세가 계속되면 2, 3주 뒤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최근 미주와 유럽, 중동은 지난 봄 유행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누적 확진자가 5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도 하루 10,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90% 효과가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도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네, 지금은 거의 대부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 중이지만 일상생활을 고리로 감염이 이어지면서 유행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기적인 환기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추가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앞서 시설 관계자가 확진된 이후 동일 집단 격리 중이던 입소자 3명이 어제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역학조사에서 다인실 침대 간격이 1m 이하였고 입소자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요양시설 직원들이 함께 식사하고 일부 직원은 근무 중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보험회사에서도 확진자의 가족 2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직원, 지인 등 모두 3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단 다소 줄었지만 사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취약 시설뿐만 아니라 모임과 직장과 같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게 가장 불안한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사가 늦어지면 그 사이 접촉자가 늘어나 감염 차단이 어렵고 다시 추가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방역당국은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과 학교나 어린이집, 직장 등 단체 생활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인 환기 여부를 방역관리자를 중심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방역당국은 유행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현재 1단계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 3주 뒤에는 1.5단계로 격상할 위험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1.5단계는 충남 천안과 아산, 강원 원주에서만 적용 중입니다.
다만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추후 감염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실제 격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앞서 보도에서도 들으셨습니다만 미국은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파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90%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파이자는 백신의 안전성을 점검한 뒤 다음 주쯤 미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영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은 9일자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감염자 수를 1,001만 8천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미국 인구 3억 2천만 명 가운데 3%에 해당하는 수치로 미국인 100명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거나 감염된 상태라는 겁니다. 미국은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미국 파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90% 이상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패널인 데이터감시위원회는 4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3상 시험에서 확진자 94명을 분석한 중간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90% 이상의 효과는 일반 독감 백신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평균 93% 효과를 보이는 홍역 백신만큼 예방 효과가 강력한 겁니다. 90% is a game changer. 90% now you are hoping to have a tool in your war against this pandemic. 화이자는 백신 안전에 관한 데이터를 점검한 뒤 11월 셋째 주 미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We believe that we are in good situation to have up to 50 million doses this year globally. 화이자 측은 현재까지 심각한 안전 우려는 관찰되지 않았다며 몇 주 안에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관한 추가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와 과학계는 안전성과 장기간 효능이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쯤 화이자 백신 등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일본의 스가 총리를 예방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스가 정권 출범 후 정부 고위급 관료의 첫 일본 방문인데요.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포함한 한일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이 전합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스가 총리를 예방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박 원장은 지난 9월 스가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한국 정부 고위 인사입니다. 면담이 성사될 경우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끝났다. 반면에 한국은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했으니 삼권 분립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 원장은 또 한국이 연말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스가 총리의 방안을 타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박 원장은 20년 넘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과도 만났습니다. 니카이는 파벌이 없는 스가 총리가 정권을 잡는 데 기여한 자민당 내 2인자입니다. 率直な意見の交換を行いました。信頼のおける関係を維持していけるという確信は得てまいりました。 박 원장에 이어 모레부터는 한일 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들이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이끄는 방일단은 일본 여야 대표들과 회동하고 스가 총리와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금융당국이 라임 자산운용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회의인데요. 이 증권사 제재안이 결론이 날지 또 최고 경영자들은 어떤 징계를 받게 될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오현태 기자입니다.
라임 자산운용 펀드 판매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 기관과 전현직 최고 경영자 등이 제재 대상입니다. 제재심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5일 열렸고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앞선 두 차례 제재심에서는 증권사들의 소명과 금감원 검사국의 의견 진술이 상당 부분 이뤄졌습니다. 오늘은 미진한 부분을 중심으로 추가 질의가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심 위원들이 오늘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4차 제재심을 개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등 세 곳에 기관 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펀드 판매 당시 근무한 증권사 대표에게도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통보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앞선 두 차례 제재심에서는 내부 통제부실 책임을 물어 경영진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건 지나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3년에서 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증권업계 CEO 30여 명은 지난달 27일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제재 수위는 금감원 제재심과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금감원 결정이 반드시 그대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네, 이번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 보고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조사 과정에서 11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12명이 발견되었고 군포시 의료기관, 안양시 요양시설 관련해서 21명이 추가되었는데 이 중에 서울에 소재한 노인 요양원에서는 위험 요인으로서 침대 간격이 좁고 그리고 입소자들의 마스크의 착용이 불안전했으며 종사자와 입소자 간의 접촉 빈도가 매우 높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비수도권입니다. 강원도에 원주시 의료기기 판매업 관련하여 조사 중 1명이 추가되어 총 17명이고 원주시 일가족과 관련해서 1명이 추가되어 총 34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남도 사천시 부부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8일 첫 확진 환자 발생 후 조사 과정에서 10명이 추가되어 총 11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치료 연구 개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렘데시비르의 경우 11월 9일 16시 기준으로 총 65개 병원에 731명의 환자분들에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혈장 치료제와 관련해서 다음 주 11월 16일부터 3주간 대구광역시에서 확진자 중 회복자인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단체 혈장 공여가 있을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대구광역시 대한적십자 등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한 혈장 치료제 외에도 각종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환자분들의 임상시험 참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또한 기관과 의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생활방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좀 부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가장 쉽고도 확실한 예방 백신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위험 시기인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일상생활 속에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한층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서 지난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이 되어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오는 11월 13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7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도 기존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입니다. 최근 발생한 집단 발생 사례를 보면 마스크를 벗는 것이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더더욱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도 식사 및 음료 섭취 중에, 또 사우나나 수영장 등에서는 공용 공간을 이용할 시, 또 종교시설에서도 소모임이나 식사할 때라든지 실내 체육시설, 콜센터, 예체능 학원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시점이 바로 코로나19 전파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예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스크 착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그리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 대상의 시설과 장소는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 및 시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3개의 중점 일반 관리시설과 더불어서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 행사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때 과태료 부과 예외자 그리고 예외 상황은 우선 만 14세 미만은 예외입니다. 그 외에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렵거나 착용 시에 호흡이 어려운 분들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종류 그리고 올바른 착용법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선 망사형, 밸브형,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이 되면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라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단속 근거를 설명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당사자에게 10만 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또한 관리자 및 운영자의 경우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등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마다 행정명령 대상의 시설 장소 그리고 부과 대상에 대해서 지자체별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코로나19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곧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임상 경과 기준만으로도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일부 그럴 경우에도 PCR 검사 확인서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대응지침 제9-3판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여 확진자가 임상 경과 기준을 충족해서 격리가 해제될 경우 필요할 시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서식을 준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생활방역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각종 행사와 모임이 많은 연말입니다. 연말 모임이나 각종 행사 참석 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2m 거리두기, 수시로 환기하고 소독하는 등 방역 수칙을 충실히 지켜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발생은 억제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의 발생 규모는 국내의 의료체계 병상 등이나 또 역학적인 역량으로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이어서 가을 산행,
헬로윈 등 고비가 올 때마다 방역 당국이 의지하고 믿었던 대로 대다수 국민들께서 거리 두기에 호응하고 잘 준수해 주셔서 현재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통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신규 환자 하루에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의료 그리고 역학 방역 역량을 가졌다는 것을 하루 100명씩 매일 환자가 발생해도 괜찮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현재 일상 속 언제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고 또한 코로나19는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염이 쉽게 일어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격적인 동절기입니다. 앞으로 유행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진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최근 감염 증가로 천안, 아산, 원주가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감염 규모가 증가하는 수도권의 경우에도 비록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코로나19를 억제하기 위해서 실내, 실외 마스크 착용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는 공식적으로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무증상 감염 그리고 미신고 사례까지 생각하면 방역당국이 추정하기에 실제로는 최소 1억 명이 넘을 것입니다. 게다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현재 인류 중에 100명당 1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현재도 환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실감이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동절기로 들어가면서 국내외의 확산 속도 그리고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고 국내외에서 이런 가운데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성과도 연말 그리고 연초를 거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백신이 없는 이 마지막 겨울에 좀 더 거리 두기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위생, 환기소독에 매진해 주시는 가운데 치료제와 백신 개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 신도들 중 확진 이력자들이 다음 주부터 3주간 혈장 공여를 하게 되고 또 일부 환자분들은 각종 치료제 임상시험에 응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응해 주실 겁니다. 이러한 임상시험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또 임상시험을 주관하시는 기업과 연구자분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코백스 기구에 이어서 일부 글로벌 제약사들과 양자 간 협의를 통해서 코로나19 백신의 선 확보 노력도 막바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본으로 현장의 접종 과정까지 고려하면서 침착하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백신의 경우는 다른 나라의 접종 상황까지 보면서 침착하게 가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백신 없는 이번 겨울에 어디서나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첫 행보로 코로나 TF를 발족하면서 동시에 마스크 착용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곧 끝나는데요. 느닷없이 에스퍼 국방장관을 경질하면서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워싱턴 김홍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대선 승리 연설 이후 이틀 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화이자가 내놓은 백신 효능 소식에도 신중합니다. It's clear that this vaccine, even if approved, will not be widely available for many months yet to come. 백신의 효과를 모든 이들이 누릴 때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은 마스크 착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The single most effective thing we can do to stop the spread of COVID is wear a mask. 며칠째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상회하면서
몇 달 안에 20만 명 이상 더 사망할 수 있다는 이른바 암흑의 겨울을 경고하면서입니다. 미국에선 유독 마스크 착용 거부감이 큽니다. 마스크 쓰라고 했다가 드잡이 일어나기 일수일 정도입니다. 13명 코로나19 TF팀 명단을 발표하고 단단히 챙기겠다고 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선거에서 졌지만 여전히 미 대통령인 트럼프는 느닷없이 에스퍼 국방장관을 경질했습니다. 익숙한 트위터 경질입니다. 퇴임 2달여 앞둔 선거에서 패한 대통령으로선 전례 없는 일입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대통령의 교회 사진 이벤트에 대한 비판, 남군 장군 이름 딴 군기지 이름 바꾸겠다 등 트럼프 대통령 뜻과 다른 항명성 발언으로 미운 털이 박혀왔습니다. The president drags a large press pool along with him. And look, I do everything I can to try to stay apolitical and to try and stay out of situations that may appear political. 선거 패하자마자 장관 경질은 예상 밖이라고 미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는 사기라는 대통령 주장에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상원 공개 발언한 레이 FBI 국장도 경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CIA 국장, 심지어 충복인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바이든 당선인 아들인 헌터 바이든 수사 지지부진 이유를 들어 경질 가능성 있습니다. 지지층을 결집시켜 향후 대선 법정 투쟁을 이끌고 가기 위한 여론전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른바 우아하게 퇴장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인사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대통령은 나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오후에 대부분 지역 15도 가까이 오르면서 어제보다 2, 3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대기질도 좋습니다. 오후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영동과 영남 지역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부산이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